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굴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야기로 이제 도로의 파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파손적인 부분에 있어서 파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겠죠.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과 대책을 찾고 어떻게 EPCMS에서 원인과 대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융합적인 부분 PMS LCC 또는 CCP, ACP 포장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키워드 융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까지 12번째 수업 오기 전까지 키워드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도로 쪽에서 이제 어떤 파손에 대해서 쓸 때도 이 키워드들을 융합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다짐의 키워드, 키워드 중에 다짐 또는 뭐 3의 안정도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 열화 균열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카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카드를 융합하시기 시작하면요. 답안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포장을 분류해 볼게요. 자, 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CCP와 ACP 교면 포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CCP는 여러분 그냥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ACP는 뭐죠? 아스팔트 포장이죠. 교면 포장은 뭡니까? 교량이죠, 교량. 예, 교량이 있는 포장입니다. 이제 CCP는 또 이제 JCP와 CRCP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JCP는 결국 이제 줄눈 콘크리트 포장을 이야기하고요. CRCP는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을 이야기합니다. 뭐 특징적인 부분은 뭐 JCP 같은 경우는 뭐 줄눈적인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죠, 진동이나. 근데 철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점은 있을 수가 있고 CRCP는 어떻게 됩니까? 뭐 줄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철근이 들어가니까 비용은 많이 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는 뭐 CRCP 같은 경우는 줄눈이 적으니까 줄눈 쪽에서 파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JCP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줄눈이 많으면은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초기 비용은 JCP가 낮지만 유지 관리 비용은 JCP가 높고 CRCP 같은 경우에는 초기 비용은 높지만 유지 관리 비용은 적게 든다. 뭐 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CCP와 ACP의 특징으로 갈 건데요. CCP 여러분 특징 뭡니까? 콘크리트 포장, 구조적, 비구조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구조적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콘크리트 포장은요. 교통하중을 슬라브에서 직접 지지를 합니다. 그죠? 뭐 콘크리트로 그대로 직접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특징상 내구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비구조적으로 보시면은 콘크리트 포장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음 진동도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서 높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ACP는 어떻게 됩니까? 특징적인 부분은 구조는 교통 하중을 이제 분산하죠. 네, 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연약 집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집안 적용성이 뛰어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비구조적으로는 시공성이 아무래도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좋게 되고요. 소음과 진동도 적고 주행 성능도 뛰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둘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포장의 구조로 그럼 제가 단순히 잠시 가볼게요. 자, 포장의 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여러분 이제 ACP와 CCP 구조가 약간 다르죠. 뭐만 다릅니까? ACP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마모층, 표층, 중간층이 있고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CCP 같은 경우는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슬라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층, 보조기층은 똑같죠, 그죠? 그리고 밑에는 노상, 동상 방지층이 1m가 있고 하부에 이제 전체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가 되겠죠. 우리가 노체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량화 아이템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여러분. 포장 두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가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뭐 ACP 같은 경우는 10에서 15cm,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20에서 30, 그다음에 공항 같은 경우는 30cm 이상을 적용한다. 이런 일반적인 정량적인 부분은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기층 보조기층은 일반 도로는 뭐 35에서 55,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는 50에서 70cm를 하더라. 노상과 동상 방지층은 노상 안에 동상 방지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1m더라. 이러한 정량화 아이템을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포장 두께는 뭐 어느 정도까지 된다.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포장의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국 ACP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하중을 분산합니다. 어디까지요? 네, 노체까지. 하중을 분산하게 되는 거고요. C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브가 하중을 지지하게 되고 그 하부층에서는 일부 뭐 지지도 하지만 배수가 주기능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포장층의 기능적인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 포장에는 뭐가 생깁니까? 파손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요. 결국 파손은 여러분 뭐죠? 아스팔트 포장에서도 발생되고요. 콘크리트 포장에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초기, 중, 후기로 발생되는데요. 초기는 이제 소성 변형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소성 변형 그냥 막 꿀렁꿀렁거리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문제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소성 변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후기로 가면요, 이제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제 콘크리트 포장 보시면은 이제 막 균열이, 아스팔트 포장 보시면 막 균열이 발생됩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도 EPCMS에서 원인이 있겠죠, 그죠? 네. 뭐 설계적인 부분 또는 이제 재료적인 부분, 결국 시공적인 부분, 유지 관리적인 부분에서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대책적인 부분도 결국은 우리는 원인에서 대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스팔트 포장의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전단 강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의 전단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C 플러스 델타 탄젠트 파입니다. 자, 여기서 C 값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점도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파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맞물림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점도는 여러분 바인드 본드 같은 겁니다. 뭐죠? 아스팔트죠.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일반 아스팔트, 계질, 뭐 유화, 전련, 특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거는 계질 아스팔트가 되겠죠. 계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SBS, 뭐 SBR, EBA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를 넣어주면서 이 아스팔트를 씀으로 인해서 이제 아스팔트 포장의 이제 파손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죠? 저감시킨다는 거죠. SBS 같은 경우는 뭐 탄성을 아스팔트에 이제 탄성을 증가시키는 거고 SBR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균열 저항성을 증가시킨다. 아시겠죠? 이런 계질 아스팔트를 써서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수립한다라는 설계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재료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맞물림적인 부분이 있겠는데요. 맞물림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스톤 매스틱 아스팔트라고 SMA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지의 맞물림을 증가시켜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의 파손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굵은 골재 함량을 증가시켜서요. 파이 값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뭐 OG, FG라는 것도 있고요. 슈퍼 페이퍼도 있는데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요런 건 가져가시면 좋아요. 아스팔트 포장의 강도는 타워 F는 C 플러스 델타 탄젠트 파인데 C 값을 올리거나 어떻게 됩니까? 파이 값을 올려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수립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써주면 좋겠죠. 시공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결국 숙련공 쓴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장비, 뭐 새 장비 쓴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실제로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도. 자,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죠? 도로의 유지관리 시스템은 뭡니까? 여러분, PMS라고 하죠. 페이브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떻게 됩니까? 조사하고요. 다음에 원인 분석하고 보수 보강하고 데이터베이스 한다. 이거 하면 뭐가 좋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가져가 주시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CP도 여러분 가보셔야죠. CCP 가시면요. CCP도 결국은 파손은 발생하잖아요. ACP도 발생하고 아무리 내구성이 좋다고 해도 CCP도 파손이 발생하는데 줄눈 부분에서 파손이 많이 발생하죠. CCP의 줄눈 여러분 조금 요거는 별도로 공부를 좀 하세요. 줄눈 부분은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건 별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줄눈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CP에도 파손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키워드죠. 콘크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균열이 발생하잖아요.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죠. 이런 걸 제가 여러분 키워드 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키워드들이 융합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이 완성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파손 초기에 여러분 콘크리트 균열 어떻게 발생합니까? 굳기 전 굳은 후에 발생하죠. 굳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소성균열, 치마균열 이런 게 발생한다고요. 외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고요. 굳은 후에는 온도 그리고 온도 응력 그리고 크립 건조 수축으로 인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균열이 발생한다. 여러분 이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열에 대해서 열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 다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완전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 융합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후기에는 결국 뭐가 됩니까? 열화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팽창성 균열이 되겠습니다. JCP 같은 경우에 특히 어디서 발생하겠죠? 줄눈에서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차들이 계속 거기를 치니까요, 맞죠? 거기서 계속 터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팽창성으로. 자, 그리고 대책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EPCMS 대책에서 콘크리트 균열 관리하고요. 그리고 또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여기서 또 답안을 또 풍성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요. 키워드 융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EPCMS 대책을 하는데 콘크리트만 관리하면 됩니까? 콘크리트 포장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결국 노체도 있고 노상도 있단 말이죠. 그죠? 다 건드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짐 관리해야죠. 집안에 대해서. 제가 다짐해서 뭐였습니까? 성토재료에 요구조 조건이 있다. 성토재료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죠? 집안에서도 원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연약지방 계량해야죠. 연약지방이면 계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지방 키워드로 가지고 갔잖아요. 계량공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죠? 이렇게 키워드 융합하시면 쓰실 게 무궁무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어떻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죠. 이제 모식도 가면 끝나는 거예요. 모식도 뭡니까? 그냥 이거 제가 많이 썼던 모식도인데요. 이렇게 사면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포장 하나 그려줍니다. 그죠? 여기 좀 써야 될 내용들은 균열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포장에서 파손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 균열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 노면에서도 발생하고요, 맞죠? 노면이 변형도 하고 줄눈의 결함도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 노면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스케일링과 라벨링, 노면 변형적인 부분은 소성 변형, 치마, 단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줄눈 부분에서 당연히 결함을 발생할 거고요. 노상에서도 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원지반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성토 경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부 연약지반은 연약지반 처리하고, 노상 재료는 아스팔트의 경우 노상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반의 전단강도 어떻게 됩니까? 타워 F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좋은 재료들을 써준다. 연약지반은 하중 조절, 지반 계량, 지정 구조물로 해준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 됩니다. 기타적으로 조금 이런 거, 이거는 어느 209 고속도로 현장이다. 여러분 직접 경험이 제가 아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접 경험이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반드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타적인 부분에서 PSI 지수 많이 쓰는 거죠. 자, 0에서 PSI 지수가 0에서 1일 때는 우리는 재포장한다. 1.1에서 2에서는 그냥 보강하고 2에서 3, 4에는 보수한다.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별거 아닌 내용이라도 여러분 여기에 가령 사면을 우리가 같이 그렸다고 하면은 사면 900 기준, 절토부에서 1대 1.2로 우리 현장을 관리하고 성토부에서는 1대 1.5로 관리했다. 이런 내용들도 써주시면은 답안이 풍성해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로 파손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좀 강의가 좀 길어지는 이유는요, 이제 전문 공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내용이 앞에 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 내용이 약간 좀 길어지는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키워드 중요합니다. 키워드 정말 잘하시면요, 여러분 빨리 합격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시고요. 키워드 집중적으로 반복 숙달하십시오. 나머지 거는 키워드가 완성된 다음에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키워드를 다 정리하기 전에 키워드 정리하는 와중에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믿으시고 키워드 중심적으로 일단은 공부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상구리였습니다.